그러면 북한은 찬성이고 반대합니까? 반대하겠죠. 반대하죠. 네. 미국은 지금 이제 찬성하는 찬성이죠. 기류죠. 뭐 예를 들면 유럽도 찬성하는 기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야 윤석열 정부 찬성하는 기류로 가고 있죠. 민주당 반대하는 기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후쿠시마 문제는 과학의 문제이면서 이미 정치의 문제로 비하가 돼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이정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완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방송 우리 선배한테 맡겨두고 아니 뭐 본방은 좀 해도 되고 뭐 뒷방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뒷방을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본방은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목소리 저는 말할 수 있는데 그쵸. 듣기 불편하시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미모가 되니까 뒷방은 이제 제 얼굴 보시라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주 기자 얼굴도 많이 덥네요. 보시고요. 날이 더워. 날이 더워. 미쳤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서 어떤 질문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좀 쳇바퀴처럼 뱅뱅 도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D- 오늘이 이제 8월 8일 뭐 8월 7일 이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르면 8월 28일로 보거든요. D-20. 예, 8월 28일 주에 방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장 이른 시점에 봤을 때는 8월 20 그러니까 현재 20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네. 이게 훅 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을 좀 잡아야 돼서 그 런던 협약 해양 투기물에 관한 해양 투기 방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런던 협약이 사실은 이제 좀 오래된 협약인데 이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1960년대 막 70년대 이렇게 몇 번 런던 의정서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네, 근데 연어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걸 런던 협약 및 의정서라고 부르는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폐기물을 해상 투기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쵸? 런던 협약이. 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저도 이제 질문할 때 똑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투기잖아요. 이 던질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볼펜을 던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박이나 항공기 보통 우리가 던질 때 그렇게 던져요. 바다에 던지려면 그러니까 그걸 가정하고 뭐 쓰레기를 버리든 기름 유출을 시키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처음엔 투박하게. 이게 그 시대 때는 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변칙적으로 들어온 게 지금 알프스예요. 방사능 오염수. 네, 알프스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알프스라고 그 이 다액종 제거 설비를 정수기를 돌린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해상에 1km 정도, 후쿠시마 해안에 1km 정도 해상으로 쭉 이어서 그 육지로부터 1km 전방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바다 밑이죠. 바다 밑으로 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과연 앵커님 봤을 때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뭘 투기? 황사능 오염수는 버린다의 입장에서 오염수를 투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뭐 공중 도덕을 말할 때 싱가포르에서 뭐 침 뱉으면 태형한다. 근데 예를 들면 침을 이렇게 이건 뱉는 거고 침을 흘렸어. 일부러 뱉지 않고 흘린 다음에 한 다음에 이거 손바닥으로 했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에 탁 버려. 뱉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손을 던지는 거지 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질은 똑같은데 양태만 다르게 했을 때 이걸 과연 투기라고 정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짜치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뭐 어쨌든 더러운 물질이 바닥에 닿음으로써 생기는 불편 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태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본질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싸움을 걸어온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임 정부 시절에 이걸로 해수부가 이미 런던 협약에서 문제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이게 선박이나 뭐 그러니까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막 그거 갖고 이게 투기냐 아니냐 하니까 이제 런던 협약의 이제 당사국들은 거기 법률국이라 하더라고요. 법률국에서 해석하기로는 이걸 안건에 올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누구 편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네끼리 한번 알아서 해봐. 네, 한일 간에 알아서 해봐. 그래서 이걸 약간 지금 그런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럼 오늘 질문은 런던 협약 관련해서 뭘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게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버리는 거에 대한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투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일본이나 다른 IMO 뭐 런던 쪽의 당사국들 그 사람들 주장 말고요. 그 사람들끼리 생각하라고 하고 제 말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한대요? 답변이 뭐였죠? 답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서트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해양 투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바다에서 던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왜 안 나오죠? 현재 해수부의 입장은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하 1km 해저로 들어가서 이렇게 버리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해수부는 런던 협약에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런던 협약 관련된 목적에 보면 해양 생물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그게 된다면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총회에서도 계속 의견이 팽팽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팽팽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답변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백블이나 이렇게 취재한 걸 제가 실명을 모두 밝힐 수는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해수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르고 오늘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 난감한 거죠. 지금 이걸 대답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이 대답하는 순간에 이제 좌천입니다, 바로. 네, 제가 또 누구 좌천시키는 막 그 정도의 네. 굳이 쪼아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캐묻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런던 협약을 걸고 넘어져서 이게 또 문제가 불거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염수 IAEA 보고서까지 다 사실상 용인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예, 마지막 다른 돌부리가 걸리면 이게 좀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음. 그런 심정도 이해하는데 저는 그래 봐요. 뭐 그 심정은 그 심정 별개로 하고 우리는 또 질문한 기자 아닙니까? 네, 질문해야죠. 질문 들어줘야죠. 우리는 무조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따로 이 런던 협약을 문제 삼아서 뭔가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전을 하고 있고 이게 안건이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약간 방향이 차로가 같아야 부딪히잖아요. 교통사고 나려면 차로가 외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이 다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가고 초점을 있다. 이쪽으로 안 맞추고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일본이 달려온 걸 보고 지금 핸들을 아주 빡세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고 안 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뭐 안전운전이라고 좋아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이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충돌 실험이에요. 실험. 지금 자동차 실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람이 타지 않았고. 근데 충돌 실험을 회피한다는 거는 그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은 비유다. 네. 충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회피하는.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 차는 안전해요? 충돌하지 않았잖아요. 충돌하지 않은 모든 차가 안전해요, 원래.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 18일에 한미일 회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한국 입장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왔고 미국이 저는 좀 궁금한데 그 해류에 의하면 사실 그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해류를 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해보다 이 태평양 연안 쪽으로 더 먼저 가잖아요. 그러시요, 예리로. 근데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일본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약간 이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좀 넓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질문하는 기자 이제 따로 한번 코너를 제가 만들어서 국제 정치학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시죠. 네, 이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분도 있는데 이 이슈를 단순하게 후쿠시마 이 사안을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또 하나 이거요. 중국은 오염수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방류에? 반대하죠. 반대하죠. 그러면 북한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겠죠. 반대하죠. 네. 미국은 지금 이제 찬성하는 기류죠. 뭐 예를 들면 유럽도 찬성하는 기류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여야 윤석열 정부 찬성하는 기류 가고 있죠. 민주당 반대하는 기류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후쿠시마 문제는 과학의 문제이면서 이미 정치의 문제로 비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해픈 투비로 우연의 일치인데 진보 보수 노선 기존의 정치 노선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유럽 국가라도 뭐 반대한다. 뭐 극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우리나라 여야가 좀 크로스되거나 이러면 제가 이 이론을 깨겠어요. 근데 이거는 미중 간의 갈등의 냉전 전선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해류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쵸? 문제가 네. 그 문제의 이 시각에서 전혀 느닷없이 보이지만 이 프레임을 보려면 그 냉전 구도 미중 갈등 G2 구도로 프레임을 딱 씌워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수 쪽은 다 안전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우리만 빼고 여기 앵커님하고 우리만 빼고 우리만 모두 가기로 양쪽을 다닐 뿐이지 네. 이게 정치 노선으로 갈려져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면 정치 노선에 역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나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뭐냐면 오염수 방류는 희석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말을 제가 이제 차치하고 그분들 말은 어쨌든 과학은 지금 과학도 전선이 갈라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희석해서 좋아 몸에 특별히 삼중수도 그렇고 이상이 없다 칩시다. 치고 뭐 의문이 없는데 그게 괜찮은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수산물이에요. 수산물. 우리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생물을 아예 안 먹는 생각이에요, 앵커님도. 그럼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저는 이 그렇게 정도까지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기 중에도 뭐 가스나 배기가스 날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를 돌고 돌지 않고 저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기가 안에서 계속 돌거나 내지는 내 주변에 남아 있거나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이 얘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순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식품의 입장에서 해산물을 우리보다 조금 더 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브리핑하면서 식약처 쪽 사람들하고 해수 여러 사람들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답변을 추론을 해보면 뭐 일관된 답변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과학적인 답변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EU하고 뭐 노르웨이 이쪽에서 지금 수산물 규제 푼다고 하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산물 규제를 푼 게 아니라 수산물을 지금까지 수입했어요. 수입했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유럽이 그걸 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규제마저도 없애겠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베리어거든요. 우리는 아예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뗀다는 건데 이걸 왜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건 공식석상에서 한 말인데 그 유럽은 보시면 알겠지만 회를 안 먹어요. 예, 회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우럭이나 광어 회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예. 이 껍질 벗긴 다음에 탁탁탁 치는 거지. 이게 동양식 약간 그 수산물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식문화가 좀 달라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연어예요. 연어, 그죠. 네. 근데 후쿠시마는 이쪽 연어는 소위 말해서 이게 동아시아 해류에서 많이 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네. 연어는 본토가 따로 있어. 노르웨이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어의 본고장도 아닐 뿐더러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는 뭐냐면 이게 팔딱팔딱 뛰듯이 신선함이 최고거든요. 날것으로. 누가 회를 여기서 떠서 비행기 갖고 저기로 나릅니까? 회 못 먹어서 죽냐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유통 비용이.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가공을 해서 먹으니까 먹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굳이 가공하는 여러 생선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제 식약처나 이쪽 사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수산물을 좀 많이 먹고 그런 식문화의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수입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돼요. 네, 그게 들어와도 어차피 선택해서 배제하면 되니까. 우럭 사 먹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광어 싸게 팔면 먹을 것 같아요. 광어 뭐 1센트에 하면 뭐 죽자고 달려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소고기도 싸요. 그래서 그 식문화 대비 선호 대비 수요 공급 곡선이 일단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위험도가 있으려면 신선한 회로 와야 되는데 회를 먹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국내 정치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그렇게 큰 득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게 없죠, 별로.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가 BC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코스트 데이 베네핏을. 그러면 아니 수산물은 우리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나도 별로 안 먹고 나도 스테이크 자주 먹고 하는데 굳이 말해서 또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고 대서양 끼고 있고 태평양 끼고 있어요. 거기도 수산물이 많아요. 랍스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굳이
거기서 뭐 저기 먼 바다에 있는 걸 수입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낮은데 코스트는 낮은데 베너핏은 크죠. 아니 근데 그쪽 입장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 미국의 국내 정치학적 이득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 이득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계속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목소리도 못 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적 딜레마인데 제가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기자로서 이제 밥 먹는 자리 취재원하고 왜냐면 취재원을 만났을 때 아니 공식 석상에서 뭐 이렇게 검증을 하더라도 취재원 만나 밥 먹을 때도 앵커님도 해봐서 알잖아. 갑자기 밥 먹으면서 근데 정부가 뭐 정신 있는 겁니까? 이러면 답이 들어가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속내도 좀 들어봐야 되고. 빌드업. 네, 그럼 좀 편을 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편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니 제가 무슨 일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료를 공개하라 뭐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본에 시료를 공개하고 말을 해보라고 말을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알프스 그쪽 가서 시료 일본한테 받아오세요 우리 정부한테 받아오세요 한다고 줍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말은 받아오라고 달라고 말을 좀 해보라고 말을. 그러니까 만약 안 주더라도 사실 이건 굉장히 나쁜 건데 안 줄 거 알고도 우리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한테 와서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이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나쁜 놈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정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 한일 관계를 같이 가져야 그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공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얼마나 의미야 오기야 금이야 하길래 말도 못하냐 이거예요. 말도 못하냐고. 직접 얘기했는데 뭐래요? 아니 그거는 뭐 주권 국가의 뭐 그거라고.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자유인데 의지인데. 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주권 국가의 뭐 일본의 주권 국가의 그 문제니까 자기들이 이게 뭐 간섭할 수 없다. 이제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쉽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받아오란 것도 아니고 그 받아라 아니 얼마나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게 얼마나 더 민감하고 뭐 무섭길래 벌벌 떨면서 그 말도 못하냐 이거예요. 누구 눈치를 도대체 보기에. 정주 기자와 함께하는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좀 멀쩡한 목소리로 다시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